네, 국민의힘 지휘봉을 잡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이제 시험대를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유임이냐 교체냐 이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인사 기준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내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선 관련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선민후사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 국민께 잘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과 당심은 분명히 저에게 변화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변화의 민심을 잘 받드는 진영을 잘 구축하도록 제가 많은 말씀 들으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예. 이제 한동훈 대표도 드디어 여의도 문법에 조금씩 이렇게 적응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뜻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면 선민후사, 뭐 변화의 민심을 받들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63% 당심도 63%였고 네. 민심도 63%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생각보다 꽤 높이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 이건 정말 뭐 객관적으로 봐서 국민의힘의 당심은 변화해라라는 하나의 상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정점식 정책의장을 이제 유임할 거냐, 임면권을 대표 가지고 있으니까 면직할 거냐, 네. 이게 지금 쟁점이잖아요. 네.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런 건 빨리 결단 내려가지고 유임이면 유임, 아니면 교체면 교체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네. 특히 이제 지금 이 정책의장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네.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뭐 그만두시고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아주 이게 이 첫 대표되고 첫 난관입니다, 이게. 네. 정 의장은 어쨌든 간에 친윤으로 분류된 인사이고, 네. 이 사람을 이제 면직시키면은 대통령실가 불편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겠죠. 네. 또 아닌 말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만약 못 받으면 당대표의 리더십이 아주 균열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겁니다. 시간은 꽤 벌써 됐는데, 지금 저 언어는 보니까 저 메시지는 교체 쪽에 약간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여기도 문법상 해석을 해본 말이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점식 의장의 임기가 있잖아요. 정책의장 임기가 1년인데 네. 의장들이 임기를 채운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최근에 예. 2021년도 이후에 말이죠. 네. 그 의장 임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당 대표가 바뀌고 지도부가 바뀌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면 네. 정 의장의 아무리 뭐 변화에 뭐 무디고 이랬단 의미가 아니라 네. 어쨌든 정 의장은 친윤으로 분리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게다가 지금 친윤 지금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이뇨한, 뭐 김민정, 김지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이건 자신의 뜻에 맞게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안 되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책의장을 지금 누구를 하느냐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당이 벌써 일주일째 이러고 있는데, 네. 이건 맞지 않는다고 봐. 이건 이 한동훈 대표가 결단 내려서 결단이라는 게 무슨 면직의 결단이 될 수도 있고 유임의 결단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저 같으면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전 면직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 색깔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해나가고, 그것도 4명의 또 그 친윤 최고위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변화와 이런 그 대안이라고 봤던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네. 그쪽에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 너무 지금 정점식 의장 하나를 가지고 한 분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과의 갈등까지만 가는데, 저는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이 추인하리라고 봐요. 당대표가 결정한 건데 의원들이 그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좀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최창렬 교수께서는 한동훈 당 대표가 직권을 발휘해서 면직 절차를 밟는 것이 그게 정답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변인께요. 네.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유임 여부가 이제 갑자기 당내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왜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당시 임명을 해버린 거죠? 그거 그냥 빈자리로 놔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뭐 빈자리로 놔둬도 된다 하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채울 수 있으면 다 채우는 게 좋죠. 구성원들을 다 갖추는 게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둘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게 장단점?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교체든 유임이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제가 사실 이 말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친한이냐 친윤이냐 네. 이거 가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어차피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당대표가 이번에 당선되면서 친한의 당대표가 된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의 당대표입니다. 아. 모두의 당대표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친한과 친윤이 더 이상 구분이 없어져야지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로 네. 만들어야지 민주당과 대적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출 겁니다. 네. 네, 이러한 의미에서 탕평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일 것이냐, 네. 아니면 보다 속도에 치중해서 개혁의 리더십을 보일 것이냐, 네. 혁신과 변화의 리더십을 보일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시간이 좀 끌리다 보니까 이런 논쟁, 저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정정식 지금 의장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가 좋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원만하다라고 판단이 네, 되고 또 알겠습니다. 정정식 의장 자체가 남들과 나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저분도 지금 이제 3선 차지만 네. 근데 정정식 의장을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려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 리더십의 확장이 저는 더 빠를 수도 있는 영역도 있다라고 생각되고 네. 또 반면에 또 한동훈 당대표가 본인의 좀 더 이렇게 의사소통이 편한 사람으로 둔다라고 했을 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또 혁신의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속도가 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김 그래서, 대변인께 네. 중간에 죄송합니다. 가령 이런 분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정식 의장이 당 지도부가 바뀌었으니 비대위에서 이제 정식으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로 딱 일주일 됐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정식 의장이 자진 사퇴의 의사를 밝혀서 한동훈 대표한테 재신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새로 바뀐 지도부에게 어떤 그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출범시키는 그 기회와 권한을 좀 이렇게 존중해주는 태도를 취하는 게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저도 그게 맞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계속 나오는 것은 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당대표와 정정식 지금 의장 간에 충분히 둘이 만나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아, 예.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또 이거 민주당에서 공격거리뿐이 더 되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면 이게 더 이상 밖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안에서 마무리를 빠르게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추경호, 정점식 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될 일 아닙니까? 저는 될 일이라고 근데 보고요. 왜 안 만나는 거죠? 네, 아마 만나지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내밀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네. 근데 최고위원 회의 자체가 당원 당규상이에요. 보면 선출직들과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당규상에 정해진 것은 네. 임명직 최고와 그리고 정책위 의장 2명이에요. 네. 그럼 이 2명으로 한동훈의 인사가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 고민이 길어져서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불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고집하진 않을 것 같다. 총선 과정에서도 옆에서 조금 많이 힘겹게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아주 힘겹게 뭐 이렇게 지켜본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시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들을 계속 봐왔었거든요. 갈등의 양상으로 또 심화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면 기차가 이렇게 마주 달린다라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비켜서주지 않을까. 자, 전 변호사님, 그래서 정정식 의장을 교체를 하면은 뭐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던데 맞습니까?
근데 그런 갈등이 불거질 지점까지 안 만들 것 같고, 근데 네. 유난 갈등이 불거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점식 의원이 어떤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당대표가 새로 들어섰는데 사표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건 당시 본인의 고집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적어도 친윤계의 의사가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네. 그다음에 그 원내 의원들이나 네. 그다음에 지금 정점식 의원이 있고 없고는 친윤 친한 간의 과반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당 지도부에 있어서. 당 지도부에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고,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건 아니건 한동훈 대표가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 정점식 대표를 갈아버린다면은, 교체를 해버린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어떤 인사는 메시지인데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김경률 씨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치하고 재판하고 다른 거는 어떤 물밑 조율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재판은 조율이 없고. 재판은 조정이 아니면 조율할 필요가 없지만 네. 정치는 조율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정점식 의원이랑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가지고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교체를 한다면 누구라고 할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지, 지금 어떤 전당대회 하기 전에 후보일 때는 차별화를 꾀하면 돼요. 난 윤석열이랑 다르다고. 근데 당대표 되고 나서 네. 지금이 무슨 MB 박근혜 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자기만의 정치를 할 수는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물밑 조율이 있고 나서 교체를 하든가 하지, 그냥 충돌하게끔 놔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 거취를 놓고 친윤계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진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는 소식이 많습니다. 양측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임명직 그 당직자들은 그동안 다 사의를 표해왔던 게 관행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동안 관행에 대해서 반하고 그런 것들은 좀 정점식 의원께서도 좀 재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당헌 당규의 최종 해석권자가 법원이 아니고 상임정국위원회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임정국위원회. 아이고, 네. 그래서 차제에 이 상임정국위원회의 당헌 해석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 성추현 의장께요. 김재원 최고, 이제 원래 원내에 있지 못하다가 이제 최고위원 다시 도전을 해서 이제 드디어 당 지도부에 입성을 한 분인데, 최고위원 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반한 친윤 뭐 이런 스탠스를 이제 분명히 자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는 왜 그러는 겁니까? 거기에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겠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견제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네. 당선된 전당대회 발표 그 끝난 다음 날 아침 방송에서 네.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는 원내대표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제가 정치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사실상 전 당대표 패싱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대표를 패싱할 수도 있다. 그 김민전 최고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지금 최고위원 두 분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네. 당대표의 의견을 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저는 글쎄요, 뭐 타당의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과연 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공교롭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지금 정책위 의장이 사실상 지금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마치 하고 있습니다. 네. 친윤 4명, 뭐 친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책위 의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5가 되느냐, 어느 쪽이 다수가 되느냐.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당대표가 뭔가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견이 있을 때 논의를 하고 네. 거기서 끝까지 뭔가 해결이 안 되면 표결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5대4, 4대5가 어떤 쪽으로 쏠리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상 지난 총선에서의 결과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 전당대회 결과는 저는 친윤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친윤계가 지금까지 주장하던 대통령실과 일치 단결해서 뭔가 민주당과 싸우자, 이게 아니라 뭔가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뭐 목소리 낼 건 목소리 내고 이러자는 거에 63%가 목소리가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지도부가 만약에 4대5가 돼서 뭔가 그거를 부딪혔을 때 그 친한계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아닌
친윤계 입장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당심이나 민심을 역행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민주당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년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취임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정책위의장이 김성환 의원이었는데 네. 임기인 1년을 채우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김성환 의원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임기를 채우고 싶다고 부탁을 했고 네.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뭔가 그 당시에 민주당은 뭐 개파 갈등 이런 게 뭐 심하지 않던 시기였으니까 승인을 해줬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뭔가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대표는 그걸 지켜줘야 된다. 이런 건 여당이나 뭐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이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당대표가 그것을 수용을 하면은 지키는 것이고 아니면은 언제든지 저는 면직하고 다시 임명하는 것은 글쎄요. 정치권의 일반적 상식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요. 제 바른 쪽에 있는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공개되고 불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얼마든지 비공개로 조율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성치은 의장께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야만 하는 것인데 63%라는 득표율, 그 당신 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순서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